10월 초중순에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또 KBS 지상파에서 공영방송에서 윤정두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전에 대한 전망 전략을 설정해 드릴 때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에 와서 부랴부랴 이걸 어디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열심히 해놓은 거 훔쳐와서 짜집기 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시장에서 터지면은 언제요? 22년 3월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상전으로 돌입했을 때 그럴 때 항상 보여드렸던 내용이에요. 항상. 결론적으로 이 기준에 대선까지 겹쳐져 있는 이 기준에 요 기준과 요 기준 외교정책과 중동 및 주변국의 관계가 각 당 진영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지금 음모론까지도 일부 나온단 말이에요. 표를 마지막 기준에 표를 잡기 위해서 이란이 개입하게끔 만든 거 아니냐. 그러면 어느 쪽 유리하겠냐. 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옵니다. 그런 복잡한 거 우리가 군사 전문가 아니라 그러지.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 데이터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대처를 하자라는 기준이에요.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러시아에 협상을 해서 종결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들부터 해서 지금의 기준에 이란 사태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2015년도에 미국과 이란의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과 그리고 이란의 수장과 어떤 걸 진행을 해요? 핵 타결 협상을 진행합니다. 2015년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렉시트부터 해서 메리스부터 해서 거기에 핵심 이란의 핵 문제부터 해서 그래서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란까지 7개 국가가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토론을 해서 결국은 타결을 합니다. 2015년도에. 그리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핵 파기부터 그냥 진행을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됩니까? 이란의 어떤 뭐 액션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 발생되나요? 이번엔 다르지 않느냐. 이란이 그냥 이스라엘을 정밀 타격해서 180개를 쏴대고 어쩌고저쩌고. 군사 전문가들 나셨어 아주 그냥. 군사 전문가 분들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건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들여다보시는 거잖아. 그럼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셔야지. 결론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된다는 거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상승해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유가 하락이지. 또 이 유가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확대된다. 아니 경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유가만 원유만 막 올라가.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두 번째 기준은요. 긴축을 완화하는 정책이 지연될 수 있다. 지금 금리 내려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야 추가적인 B컷을 주세요. 어쩌고저쩌고 경기 부양책 해주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라도 유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생기면 긴축 완화 정책이 불편해지죠. 그렇잖아요. 유동성 더 뿌려버리면은 그러면 그냥 상품 가격 올라가. 거기다 돈 유동성 랠리 또 나와. 랠리가 아니지 거품이 나오지. 그렇게 되면은 불편해지는 거야.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 취약한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전화된다. 우리나라 선진국이지. 아이고 그런데 리먼 터질 때 1,400원, 1,500원 막 환율이. 취약한 신흥국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원화 가치의 훼손. 거기에 대내외 자본 조달 비용이 증가. 돈이 안 돌아. 그렇다고 부양책으로 돈을 뿌릴 수도 없고. 이야 이거 머리 아픈데 그냥 무슨 전쟁 났는데 채널 돌리지 마세요.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이동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기사 내용 좀 보고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케이블 경제 TV에 나오는 전략 내용이 이야 중동발 리스크에 들여다봐야 될 종목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말 그대로 무슨 뭐 핵 문제가 불거져서 난리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폭락이 온다고? 폭락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전 세계 금융시장이 동결이지 무슨. 그래 안 그래요? 단순 논리로 그렇게까지 확정이 되면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금융시장이 모든 게 다 동결이고 아이고 달나라로 이민 가야 되나 피난을 을로 가야 되나 이러고 있겠지. 핵이 불을 거진다면 웃을 일이 아니라. 근데 전쟁 수혜주 이런 확 그냥 막 그냥 우리나라 방산주가 중동발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그게 수혜주가 되나? 재래식 무기가. 아이고 참 채널 돌리지 마세요. 결론은 이거 10월 달 내용인데 작년 10월 아무 문제 없다 말씀드렸고 작년 10월 하마스하고 내용인데 이거 뭐 단기전으로 끝났죠. 뭐 연말까지 100불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유가 좀 이따 보겠지만 $70야. 뭔 소리 하고 있어. 장기전 제한적으로 이란이 참여했을 때 그리고 실질 이란이 지금 개입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이제 150불 이상 상세가 되고 지금 이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려가 되는데 엄청나게 미사일 쏴대고 있는데 유가가 강세를 띠던 시점에 경기가 좋아서 강세를 띌 때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야간에 10월 2일 날 야간에 심야 시간에 야간 2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교육해드릴 때 지정학적 리스크도 해드렸고 10월 2일 날 장중에 또 1시간씩 해서 이 내용 다 설명드렸고 그 동영상 온라인상에 무료로 다 배포해드렸어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하는 얘기들. 이 내용 지금 어떻게 다 설명할 거야? 못해. 결론은요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유가가 어딨니? 여기 있어. 우려하는 건 뭐예요? 결론은 우려하는 게 뭐야? 유가가 이렇게 될까 봐 우려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왜 유가가 그러면 왜 못 가지? 라는 얘기의 근본적인 내용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답이 나와요. 이거 다 과거 데이터입니다. 2008년. 그때 당시에 100불을 넘긴다 못 넘긴다 넘긴다 못 넘긴다 넘겼어. 넘기면서 이야 이거 큰일 났네 우려감이 막 불거진 아니야. 경기가 좋아지면서 나오는 거니까. 유가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당시에 물가 상승률이 상상을 초월하는 상승률이 나옵니다. 30%에 달하는 물가 상승률. 이번에 유동성 공급해주고 기억도 안 나죠? 2020년 대선 끝나고 2021년도에 금리를 올려야 될 시점에 2조 달러를 선거 끝나고 뿌려버리니까 CPI, PPI가 10에서 12%까지 올라와 버리죠. 지금 3%야. 10에서 12까지 갔다고. 그거 가지고도 난리가 나서 뭐 엄청난 급격한 금리 인하를 해서 유동성을 금리 인상이죠. 죄송합니다. 금리 인상을 해서 유동성을 축소시켜 놨는데 이때의 기준은 보세요. 공급자에 의해서 유가의 폭등이 나오고 그 폭등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 상승률이 저렇게 나오면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이때는 문제가 없지. 왜요? 경기가 좋아서 수요에 의한 강세 기준이니까. 물가 상승률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당시 기준하고. 또 CPI, 물가 상승률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또 CPI, PPI, 생산자 물가지수. 거기에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 기준에 원유까지 다 넣는 그냥 일반 CPI, PPI의 경우 이 당시의 기준에서는 유가의 충격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크게 만들어놨는데 이때는요. 유가 강세의 기준이 경기의 환랑 때문이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가의 충격에 경제 성장률이 둔화됐다. 근데 이때는요. 둔화되는 흐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더 쉽게 얘기해 드려요. 지금 현재 기준의 에너지 집약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더 낮아져 있다. 더 낮아져 있다 지금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1차 에너지 중에서 석유 이외에 뭐가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대체물이 조금씩 더 생기면서 1차 에너지의 원유의 비중이 낮아져 있다. 거기에 물론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동량에 대한 부담 요인부터 별의별 게 다 있잖아. 군사 전문가냐고 경제학 박사야? 주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이런 논리 속에서 오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향이 그 영향력이 지금은 러시아와 남미 쪽의 원유 생산이나 천연가스 생산 이런 부분 때문에 오펙의 영향력이 다소가 아니지 솔직히 많이 낮아졌지.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유가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전쟁 나면 뭐 무슨. 그리고 정보의 홍수야. 윤정도는요 걸프전 이라크전 때 그냥 휴가 간다고 좋아가지고 그냥 사격 열심히 해가지고 신병교육대에서 상 받아갖고 사단장님 표창 받아서 휴가 간다고 그랬는데 걸프전인가 이라크전 터져가지고 그냥. 그러면 그때를 따져서 보세요 한번. 무슨 얘기냐면은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그런 흐름들 속에서 글로벌 증시가 폭락이 온 적이 있는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 증시 이외에 글로벌 증시가 영향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작년 10월 달에 그냥 하마스 공격한, 하마스가 그냥 이스라엘 공격한 난리가, 초난리가 났던 그 흐름 속에 10월이잖아. 그게 작년 시장의 바닥이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거기서부터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랠리만 나왔지 무슨. 아 이번은 달라요. 이란이 있어요. 그럼 시장이 그냥 막 망가져야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왜 공포감만 앞세우게 하는 거야. 전 채널이 다 오늘 이란,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중동이요. 난리가 났고요. 무슨 말이야 말 히히거리게. 지금 미국 선물 강해요. 지금 70불이라고 그랬잖아요. 2007년도에 이미 100불을 넘겼어요. 그리고 리먼 터지고 나서도 100불을 유지하고 있었고 110불까지. 지금 70불뿐이 안 돼. 근데 물가는 더 올라와 있죠. 인플레이션은. 감당 못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고 움직임 자체 없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안 보여주고 싶어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이거 안 보여주고 싶다니까. 아니 뭐 그렇게 어렵나. 이란의 문제가 불거지긴 했지만 그 전에 헤즈볼라하고의 충돌이죠. 그 이전에 작년이고.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은요. 일요일 날도 증시가 열립니다. 일요일 날 이스라엘 일요일 날 상승하고 끝났어요. 채널 돌리시면은 그쪽에도 뭐 실시간 뭐 너튜브 방송에 뭐 연결해놨잖아. 채팅방 들어가고 얘기해. 야 이 나쁜 것들아. 팍스경제 TV에 윤정도의 주식형만 봐봐. 이 녀석들아. 자료 좀 갖고 나와서 좀 얘기 좀 해줘. 이 녀석들아. 이렇게 하셔야 돼. 여러분들은 이제 세계 1위, 세계 1% 야간에 유료 활동한다는 그 전문가보다 머리 위에 계시는 분들이 되신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전일 새벽에, 오늘 새벽이지. 이스라엘 1.42% 하락했어. 이란한테 그렇게 180개 두들겨 맞고도. 이해되세요? 이게 하락이야. 이게 작년 10월이 언제입니까? 작년 10월이 여기인가? 이 정도 되겠는데요? 응? 그러고 나서는요. 그래도 전쟁 났다는데 이만큼은 내려왔겠지. 그러고 나서는요. 우리나라보다 강해. 그냥 확 그냥 우리나라보다 강해. 21년도 고점 얼마야? 우리나라 기준에 3,300이잖아. 우리나라보다 강한 위치에 있어.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냐고. 이해되세요? 누가 누구를 걱정해. 우리보다 강하다니까. 이게 이스라엘 증시라고요. 작년 10월의 기준에 요 라인의 요 흐름에서 아이고 참 우리나라보다 강해. 제발 좀 부탁인데 이런 내용 말씀드려 봐야 뭐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미국 지수 로그 차트입니다. 9월 초에 보여드린. 사상 최대치 신고가 치고 눌림목이야. 9월 저점 8월 저점까지 밀렸을 것 같아요. 얘네가 지금 9월 저점 8월 저점까지 다 깨고 내려갔을 것 같아. 누군데? 다우지수, 일본 니케이, 그리고 독일 닥스. 우리나라만 다소 약한 거지. 이스라엘보다도 약한 거지. 이스라엘은 여기 있다니까. 누가 누구 걱정을 하고 앉아있어. 해결됐죠? 시황. 우리 제작진분들도 공부 많이 하셔야 되는 거야. 타사 딱 봤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상한 소리 하고 있으면 윤정부 자료 다시 딱 온 것 끄집어내서 배포해버려 그냥 다. 바보 녀석들 그러면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의 기준 알파벳이 다시 4위로 올라왔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사우디 아람코가 2조 달러 형성하던 것이 2, 3년 전이에요. 그때 애플하고 시가총액 1위 싸움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2, 3년 전 대비, 그러니까 22년 10월 저점 찍고 나서 돌리는 흐름에 2조 달러 이상짜리가 두 개가 생긴 거고, 엔비디아 지금 3조 미만으로 내려왔지만 3조 달러 넘긴 게 세 종목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면 사우디 아람코가 멈춰져 있을 때, 세계 시가총액 1위가 멈춰져 있을 때 나머지 종목군들은 슈팅이 나왔는데 전부 AI. 2022년 11월 이후에 챗 GPT, 오픈 AI가 오픈한 챗 GPT의 영향에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메타 플랫폼, TSMC까지. 테슬라는 여기 끼지도 못해. 테슬라는 글로벌 증시 이렇게 가 있는데 차트 보여드릴게. 이렇게 가 있잖아요. 지금 테슬라 어디 있냐면은 요 라인에서 꺾여지고 나서 22년도, 21년도 고점 찍고 이렇게 70% 밀립니다. 테슬라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등 나왔다. 지금 여기 있어 여기. 남들 21년 고점 넘기고 이렇게 돼 있는데 테슬라는 못 가. 근데 무슨 2차 전지를 얘기하고 있어 지금. 2차 전지에 V자형 반등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배터리 아저씨 그 정신 나가는 사람들, 선행 매매에서 압수수색 받은 그 선대인 소장 이런 사람들 지금도 너튜브에다 올려놓고 야 2차 전지 대바닥이야. 쥐들이 최고점에 잡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50% 70% 거기에다 금양 대박이라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기업이라고 금융 당국이 금양을 까고 있어 지금. 너무 못된 짓거리 한다고. 그런 채널을 보셔야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의 이 흐름의 기준에 그 2차 전지 옹호론자들 작년 기준에 엔비디아 한미반도체 팔아서 2차 전지 사세요. 2차 전지 박살나서 40% 50% 깨져 있고 엔비디아 한미반도체 뭐 슉슉슉 지금의 한미반도체 고점 대비해서 오버슈팅 나온 범위에 대한 조정이 있지만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1조 달러. 1조 달러. 여기가 얼마? 여기가 얼마? 8천억 달러. 우리나라 금액 기준으로 1000조. 그게 한 방에 26% 갭상승. 그리고 29%까지 슈팅. 그게 뭐예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주당 순이익 11센트 발표하고 1조 달러를 넘긴 거예요. 주당 순이익 11센트 발표하고. 결론은요. 어이구. 음봉 떨어질 때마다 윤정두가 걱정 마십시오. 동그라미 쳐드린 부분들. 목표 주가 계속 상향해요. 50% 이상씩. 지금도. 왜요? 11센트의 영업이 주당 순이익이 주당 68센트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의 로고 차트로 보십시오. CPU 잘 팔려서 비트코인 때문에 잘 팔려서 이 상승률 나올 때 대비 유동성 랠리에 이 상승 나올 때 대비 실질적인 위치에 요것뿐이 못 오른 겁니다. 이건 비정상적으로 내렸으니까 돌린 거고. 이게 뭔데요? 11센트에서 주당 순이익 11센트에서 68센트까지. 근데 어떻게 이 랠리에 못 미칩니까? 당연히 슈팅 범위이죠. 시장이 견고하다면 앞으로 계속 간다면 AI 관련주들이 슈팅을 줄 수밖에 없다. 이게 조종을 받은 거예요. 이게 로그 차트로 보시면 아니죠. 아름다운 휴식이죠. 저 흐름 범위를 그대로 보셔야 돼. 음봉 떨어진 거를 전부 꼬리로 감싸 안고 슈팅으로 줬다. 와우 땡큐하다. 삼성전자의 과거 데이터 음봉 떨어지고 돌렸을 때 이야 이거 뭐 갤럭시 노트 7의 문제 배터리 문제가 있고 최순실 씨 사태가 터졌는데도 닭꼬리 달고 돌려 사원화의 삼성전자가 결국은 슈팅 더블. 왜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지금은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향해서 가잖아. 시황 오늘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오늘 이 날이 농담이 아니라 오늘의 이 날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자세한 역사적인 날의 시황 설명이 될 겁니다. 어느 채널을 돌려도 지금처럼 해석해주는 채널 단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그냥 자료 하나도 없이 요거만 털고 그래놓고 방산주 사세요. 그냥 방산주도 살 친구들을 사야지.
저는 한 템포 쉬었다가요. 그럼 우리나라 포트폴리오 종목은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는지 잠시